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회사. 네, 우리 지금까지 리뷰한 얘기했는데 대장주도 얘기해야죠. 테슬라 5% 가까이 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소식은 별로예요. 네,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 로스너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테슬라는 저성장기에 좀 직면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는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5.5% 하향 조정을 했어요. 추가 상승 여력 3.6%. 갑자기 목이 메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가가 이제 거의 적정가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매수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설명이 돼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로스너가요. 4분기 실적 우리 예상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차량 판매가 감소하면 수익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의미 있는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이버 트럭 이걸 고려를 했을 때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 추정치들이 월가의 추정치들이 모인 게 결국 월가의 컨센서스가 되는 거고요. 이 매출 추정치를 당초 249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256달러니까 도이치뱅크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목표치, 매출을 높이는 많이 낮춘 그런 상황이에요. EPS 추정치도 0.74에서 0.69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것도 월가의 컨센서스 73센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 4분기 일단 이 낮추었으니까요.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판매가 약간 저조한 걸 봤을 때 그 눈높이에 맞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틀렸다면 그냥 월가의 예상치에 맞게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테슬라는 저성장기에 직면했다. 이거는 테슬라 측에서도 솔직하게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4년까지 이런 판매 성장 둔화 이런 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월가도 2024년 실적에 대해서는 이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실적 전망치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지만 더 큰 문제는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 이 두 가지 축이 이에 대한 기대치, 예상치가 다 부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가장 큰 테슬라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판매량 목표치는 그래도 연초에 제시했던 그 180만 대, 요거는 그래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초쯤에 테슬라가 요 판매량 이야기를 하면서 누적액이 집계가 될 텐데 그거는 아마 예상치에 부합했을 것으로 당초 목표치에 부합했을 것으로 이거는 본다. 하지만 이제 4분기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 실적까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뭐 4분기 실적도 안 좋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목표 주가도 거의 지금 주가 수준 제시하면서 대체 매수 의견은 왜 유지하는 거야?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이거 하면서 그럼 이거를 뭐 중립으로 바꿔야지 왜 매수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2024년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그게 결국은 테슬라에게 어떤 또 매수를 해도 되는 어떤 투자 매력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올해 이 모델 3와 모델 Y로 강력한 그래도 매출 성장을 달성을 했다. 근데 결국은 차세대 플랫폼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이 두 개의 그래도 어떤 매출 성장의 어떤 잠재력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상한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거의 이제 다 왔다라는 거죠. 이제 다 왔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그 인플레 감축법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 이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세금 혜택을 종료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여기에 뭐 배터리든 뭐 차량이든 여기에 중국 기술이 좀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세금 혜택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모델 3, 모델 Y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제 기대하는 건 그 차세대 플랫폼, 그러니까 약간 중저가의 그 보급형 모델, 이게 지금 차세대 요 플랫폼이잖아요. 요거에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모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요 플랫폼의 시기와 초기 물량 등 아직 알려진 건 없지만 차세대 플랫폼 기반의 차량이 이제 뭔가 가시화된다면 그거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세대 플랫폼, 이 기반 차량은 연간 50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다른 경쟁사들, 전기차 생산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상당한 비용 우위에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차세대 플랫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컸어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약간 좀 생각보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동안의 그 기대감에 비하면 네, 그냥 그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올 들어서 뭐 10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월가 49명의 애널 중에 21명, 약 43%가 매수 의견 가져가고 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그냥 보유입니다. 홀딩.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239. 현재 주가보다도 낮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한 5% 정도는 빠져야 이게 적정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을 건 차세대 플랫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차량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는 2025년 정도가 될 것이고 이 플랫폼을 공개하는 건 아마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네, 테슬라 좀 봐야 되는 거고 단순히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나 이제 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래서 당연히 그런 모멘텀들은 오늘은 언급을 안 했고 요 자동차 회사로서의 이유들만 오늘은 좀 언급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